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첫 과목 1과목의 기출 문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1번 세포 내에서 세포 호흡에 관여하며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 ATP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은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포라는 것은 이제 생물의 어떤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를 의미를 합니다. 이제 세포는 호흡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노폐물 관리나 이런 호흡에 대해서도 같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세포는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핵과 세포질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핵이란 거는 다양한 염색체나 DNA 등의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호흡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핵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포질에서 호흡을 관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세포질 중에서도 호흡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은 이제 2번 미토콘드리아가 되겠습니다. 이제 세포질에서 이제 호흡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이제 산소가 공급이 되면 이 산소를 이용해서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영양소 중에서도 이제 특정 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그 장소가 이 미토콘드리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제 핵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기들은 이제 나머지 세포질에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소포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합성하는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그런 작용 또한 합니다. 이제 리소좀도 이제 그 세포질에 존재를 하는데요. 이제 이 리소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해라는 특정 소화를 담당하는 역할을 해요. 이제 이 안에는 가수분해 효소가 존재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유기물과 이런 세균 등을 이제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리소좀이 되겠습니다. 이 핵소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 핵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핵소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 핵소체는 이제 거의 대부분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이제 2번 미토콘드리아가 되겠습니다. 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 몸통을 구성하는 뼈 중 척추식 표기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보기를 보면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첫 번째로 나온 이제 앞쪽에 나온 이제 알파벳들은 영어의 축약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머리를 제외하고 이제 목뼈부터 꼬리뼈까지를 우리는 척추라고 하는데, 이 척추를 이제 뼈 개수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분류 자체는 우리가 이제 목뼈부터 꼬리뼈까지 존재를 하는데, 이제 목뼈와 등뼈, 그리고 허리뼈와 엉치뼈, 엉덩이뼈죠. 그리고 꼬리뼈, 이렇게 총 5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5가지로 나뉘게 되고 목뼈로는 총 7개가 존재를 하는데, 여기는 오타가 나왔네요. 이제 CER이 됐고요. 이제 cervical이라고 해가지고 목뼈라고 하고 총 7개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등뼈는 가장 많은 13개. 허리와 이제 등뼈가 분리가 되는데, 이제 등뼈를 제외하고 허리뼈는 총 7개가 존재를 하고요. 엉치뼈는 가장 적은 3개. 그리고 꼬리뼈는 이제 개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20개에서 23개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표기한 것은 이제 20개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앞 글자를 따서 C7, 그리고 이제 T13, 그리고 L7, 그리고 여기 S가 있죠? S3, 그리고 꼬리뼈 같은 경우에는 C와 D를 표기를 해서 CD20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근데 정답은 이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구 주위에 위치한 근육 중 안구 아래쪽에 위치한 것은 이제 안구 자체만으로도 이제 움직임을 가질 수는 없고, 이제 주위 근육을 통해서 안구가 움직이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안구 같은 경우에도 위치에 따라서 약간씩
이름이 달라져요. 이제 안구가 위치를 하면 이제 바깥쪽에 있는 것을 갓쪽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갓쪽 고등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위쪽에 있는 것은 이제 등 쪽이라고 말을 하고 등 쪽 고등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안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 쪽이라고 해서 이제 배 쪽 고등근이라고 합니다. 이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안구 당김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안구를 당겨주는 그런 근육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구는 뒤쪽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이제 뒤쪽에 위치한 근육이 안구 당김근이 되겠고요. 이제 안쪽 고등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구 안쪽에 위치한 이제 근육이 안쪽 고등근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경계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신경계통이라는 것은 이제 분류가 됩니다. 이제 보기에 나온 것처럼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분류가 되는데, 이제 중추신경계는 대표적으로 뇌와 척수를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말초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는 뇌신경과 이렇게 척수신경이 있고요. 이제 뇌신경은 대표적으로 12쌍, 그리고 척수신경은 31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이제 3번 보기를 보면 이제 대뇌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뇌 자체는 이제 공간으로서 이제 분류가 돼요. 이제 앞쪽으로부터 전뇌, 중뇌, 후뇌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제 전뇌, 중뇌, 후뇌 중에서 대뇌는 전뇌에 위치를 합니다. 전뇌에는 이렇게 대뇌, 시상, 시상하부로 또 분류가 되는데요. 이제 이 대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90% 이상이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뇌의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런 운동과 기억과 이런 추리 등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이제 대표적입니다. 이제 3번도 옳은 문장이 되겠고요. 이제 4번 시상하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시상하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뇌, 시상, 시상하부로 분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대뇌 안에 가장 작은 영역으로 위치를 한 게 시상하부입니다. 이제 시상하부에는 이제 다양한 호르몬들이 분비를 하는데, 이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그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척수신경과 같이 이제 뇌화수체와 같이 이제 다양한 호르몬 분비와 호르몬 생성에 관여하며 이렇게 항상성과 체온 유지를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제 4번도 옳은 문장이 되겠고요. 이제 5번도 시상하부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호흡과 혈압 중추가 존재하며 호흡 조절에 관련된 일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시상하부는 위쪽에 나온 호르몬에 관련된 일을 하고요. 근데 이 호흡 조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후뇌에 위치한 교내와 연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이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각 전달 경로 중 고막에부터 음파를 진동시키는 부분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청각이라는 것은 소리를 의미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소리를 접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어떤 충격, 소리가 나게 되면 가장 바깥쪽에서 소리를 접하게 되겠죠. 이 가장 바깥쪽이 이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계 부분에서 이제 가장 처음 소리를 접하게 되고 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귀 안쪽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이 이도가 되겠고요. 이도에서 이제 들어와서 더 안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막이라는 것을 진동을 시킵니다. 고막을 진동을 시켜서 음파를 이제 증폭을 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막에 달라붙어 있는 이제 이소골이 같이 진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제 이소골이 진동을 해서 이제 점점 더 들어가서 이제 달팽이관까지 가고, 달팽이관에서 이제 청세포 감각털까지 갑니다. 감각털로 이어져서 이제 청세포와 와우신경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에 대뇌 피질까지 연결이 돼서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